예, 국가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그 볼링 핀 제일 앞에 있는 핀볼이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책을 바꾸면 사기업이나 일반 그 기업 문화도 다. 그럼 재벌의 요구도 있겠네요. 입만 열면 계속 노동개혁 얘기하는 그게 핵심 이거구나. 근데 부산은 제가 분위기를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서울 쪽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옥수역에 시민 한 분이 불편해도 괜찮다. 네. 열심히 싸워라. 뭐 이런 식의 걸 붙였고 대학가에서도 릴레이 지지 대자보 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도 그런가요? 부산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를 했는데 강제 도입하지 말라는 그 여론이 61% 정도 되고. 성과 연봉제. 예. 예, 예. 생각보다 그 의도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거네, 사람들이. 일단 박근혜가 밉지 않습니까? 아니, 박근혜 정부가 이걸 해? 그러면 이게 좋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급여, 노동 조건에 관한 것은 노사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성과 연봉제는 그냥 자기네들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렇죠. 니들은 따라와. 니들은 잔소리 말고 따라와. 이러니까. 더군다나 그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결정해버린 거잖아요. 정부에서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선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 파업은 물론 모든 파업이 다 이유가 있지만 요 파업은 좀 성격이 다르다. 근데 이제 노조법에 네. 그런 걸로 파업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임금 후생 복지만 가지고 해라고 그렇죠. 돼 있어서 실제로는 그런 교섭을 통해서 파업을 하지만 사실상 이런 것을 해결하기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언론에는 어쨌든 주된 요구사항들이 임금이나 이런 걸 올리는 걸로 하지 않을 경우에 파업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다행히 서울에는 뭐 시장님이 좋으셔가지고 네. 청가연봉제 반대하시고 막을 수 없었다. 박원순 시장 자체가 반대하니까요, 일단. 네. 네, 근데 부산은 좀 달라가지고 저희가 파업을 서모 시장님요? 달라서 저희 사장님이 국토부에 있다고 하는데 그 새누리당이 아주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새누리당 중앙지에도 나오시고. 중앙지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아주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840명 정도, 한 3,200명 정도 조합원이 되는데 파업 참가했다고 직위 해제. 아직 해고는 안 된 거고 징계를 주겠다고 난리. 보현직이네, 거기도. 파업을 하려면 조정 절차라고 이혼 숙려 기간처럼 노사 간에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한 보름 정도 대화를 좀 더 시켜줍니다. 그 절차를 꼭 해야지 파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저희 사측이 한 번도 대화하지 않은 안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넣어가지고 파업하면 불법이다. 그래서 저희 파업 못하게 조합원 파업하면 또 징계 주고 직위해제하고 나중에 곤란할 거다. 왜냐하면 그런 거 받으면 진급을 못하게 되거나 불이익이 되게 많거든요. 개인한테. 우리 정부는 한번 결정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다행히 제1야당에서 당론으로 성과 대출제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철도처럼 장기화된 국민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대안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제안은 항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저희가 6만 명이 전부 다 전국에 있는 6만 명이 서울로 다 옵니다. 저희도 버스 50대를 빌려놨거든요. 다 타고 와서 그 집회 때 아마 야 3당이 와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다 막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가 서울을 한번 막힌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경찰이 막았는데 다행히 그 다음에 판례가 나가지고 일단 가는 거를 막는 건 불법이다 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혹시 꼭 해야 되는 얘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믿어야 될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약속을 지킨 게 사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얘들 나쁜 놈이야 싸운다고 믿어주지 마시고 우리 김호준 총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아픈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왜 싸우는지 좀 관심 있고 네이버나 그런 거 말하면 안 됩니까? 검색 사이트를 많이 찾아가지고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공공파업, 저 부산 지하철 노조가 오늘부터 전면 파업을 했습니다. 그 파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 공공노조가 왜 파업을 하느냐, 공공노조의 파업은 어떤 의미성을 두고 있느냐, 공공노조 파업은 뭐냐, 성과연봉제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불편한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돼야지 이 나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우리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이 국민의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 그것도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자세입니다. 그 북한같이 전체주의자 독재에 사는 국민하고 다릅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무조건 충성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주 재밌는 이 사건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박사모 홈페이지에, 예? 그 박사모 홈페이지에 이 폭탄 하나 터졌어. 완전히 대박 폭탄이. 그게 뭐냐면은 문재인의 편지, 그 아시죠 여러분들? 몰라요? 모르나 모르는데, 아시는 분들은 완전히 대박 배째쓸 건데, 모르신 분들은 이 뭔 소리야 하는데, 문재인은 빨갱이입니다 뭐 이래갖고 문재인의 편지를 공개합니다 이래갖고 김정일이한테 쓴 편지라고 공개를 하나 했어. 문재인 편지라고. 그러니까 박사모서 문재인 빨갱이 뭐 어쩌고저쩌고 욕이 한참 나왔어. 근데 알고 보니 그 편지는 바로 박근혜가 김정일인가 한테 보낸 편지였다. 김정일한테 보낸 편지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지뢰를 자포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제대로 저격이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모르시는가 아시는가? 아무튼 그 이야기가 의수로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박사모들, 박근혜는 빨갱이, 단두대에 처형해야. 박사모에서 올린. 그래서 스피킹. 박사모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을 당한 박근혜에게 빨갱이 종북이라며 단두대에 처형해야 한다고 분노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이유는 2005년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일 당시 북한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 때문인데, 박사모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종북 빨갱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17일 밤 박사모 카페에는 문재인 비서실장 당시 북측에 올린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요? 진정 나라 망하는 꼴 보고 싶소? 는 글과 함께 북한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가 한 통 첨부되어 있었다. 세안결에 편지는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등 극존칭으로 시작된다. 또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것 같은 표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남과 북을 남북이 아닌 북남으로 표현한 것도 눈에 띈다. 이 편지는 박근혜가 지난 2005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 이후 김정일에게 인편으로 전달한 것인데, 주간 경향이 그 내용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한 누리꾼이 이 편지를 문재인 전 대표가 작성한 것처럼 박사모 카페에 올렸고, 박사모들이 잇따라 빨갱이라고 악플을 단 것이다. 뉴스를 다 박사모는 보셨구나. 북남이란가 비굴한 놈, 또 김정일의 재갈을 받는구나. 엑스신 북남이라고 하는 걸 보면 북한 추종 세력이 확실하다. 몸이 부르르 떨린다. 마치 신하가 조아리는 듯 하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박근혜가 북한 간첩 종북 빨갱이가 된 셈이다. 뒤늦게 이 편지가 박근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사모는 누리꾼들의 조롱을 받아야 했다. 한 네티즌은 박사모님들 그분 빨리 잡아서 북으로 보내세요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박사모는 박근혜를 단두대로 보내야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현재 논란이 된 박근혜의 편지글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박사모 회원은 18일 지금 네이버에 박근혜 편지가 실검 1위입니다.
이게 오히려 대통령님이 쓴 거라고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이 돼버렸다. 정말 창피하다며 자료를 번호를 때는 제발 출처를 확인해달라. 우리도 지성적이고 상식으로 대응합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톡, 스토리, 밴드, 블로그. 기사 입력 2016년 12월 19일 18시 48분. 최종 편. 예, 뉴스룸을 보셨구나. 아, 자, 이 마지막 이야기인데 어쨌든 재밌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이유는 우리 저 둥그리 교주님이 만든 전단지 중에 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 전단지에도 바로 2000년도 그 박근혜 북한 방문 해서도 그 이야기들을 해갖고 올렸죠, 그죠? 그 전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무근 또는 허위 사실 유포를 한 것처럼 많은 이제 공경을 당했던 게 바로 저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단지에 만들어져 있죠. 전단지 북한에 가갖고 김정일이하고 그 막 사진 찍고 한 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단지 만들어서 우리 둥그리 교주께서 전단지로 만들어 뿌렸죠, 사실은. 예. 그때도 하여튼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사실이죠, 사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가 종북,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어떤 누군가가 데모와서 모두 종북 빨갱이면 박근혜는 그러면 종북 빨갱이 할아버지냐 이러면서 말하자면은 그런 식의 어떤 논리로서 박근혜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깠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태. 예.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현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 전단지가 지금 내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검색을 다시 해볼까? 둥그리 전단지가 있는가? 아, 여기 있네. 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예. 예,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정부, 반국가 행위. 예, 2002년도 5월 방북해 김정일과의 만남. 김정일 장군은 믿을만한 파트너 고모 찬양 의혹. 국가보안법 2조 반국가 단체 정의의 의혹.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주님을 둥그리 교주들을 이상하게 보던 분 많죠. 아이, 갑자기 이거밖에 없나?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방송. 많이 준비를 오늘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방송하고 오늘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방송은 이렇게 좀 한 2시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제가 방송을 자주 못해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방송이 좀 더 알차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송을 일정 정도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좀 이상하게 현실적인 어떤 큰 정치 틀에서 같이 움직이면은 시청자들 입장에 조금 욕구에 만족을 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특별하게 또 이번에 올해 후반기부터 중반부터 조금 이제 위치가 역할이 좀 바뀌는 바람에 좀 방송이 좀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만간에 아직까지 좀 안 끝났어. 지금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조금 고민된 지점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뜨문뜨문이라도 어떻게라도 좀 계속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관심 좀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만 조금 더 방송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자주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하여튼 방송을 완전히 접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12시까지 하루 11시, 오늘 이 시간에 지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방송은 그 유튜브 데모당에 요 내용들을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방송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방송을 그 아프리카에다 그대로 올리니까 재방송이 삭제가 돼. 그래서 아프리카 재방송 못 올리겠고, 나 미쳐버리겠네. 뭐 뻑하면 저작권이 뭐 어쩌니. 그래갖고 바로 삭제를 버려. 예,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데모당 즐겨찾기 이것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 데모당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모가 희망입니다. 늘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데모가 희망이다. 즉 데모크라시, 국민의 직접 정치 행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그 국민이라는 거죠. 그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정치, 현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그 의무를 했을 때만이 그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 그 권리를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빼앗긴다. 누구한테? 위정자들한테. 위정자들은 엄연하게도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그 권한을 이용해서 권력화시키고 그 권력을 고착화시키고 그걸 장기화시키고 그래서 기득권이 되고 그들이 곧 개돼지 민중 취급하는 지배 권력이 되더라. 그것이 바로 독재, 끊임없는 독재, 파쇼 정권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히고 민주주의 주체인 바로 국민이 돼야 되고 국민의 최후의 보루인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딴 건 못 외워도 차라리 애국가를 못 외우더라도 헌법은 알아야 된다. 헌법. 대한민국에 생존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고 철학인 민주주의, 헌법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데모가 희망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희망이다. 우리가 희망이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로 살아갈 부분들이 바로 우리 세상, 우리가 희생을 치러서 만들어야 될 세상이다. 우리의 고난들, 우리의 피를 흘려야지 미래 아이들의 피는 적게 흘린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뭐 그런 말들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더 큰 고통과 희생과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모가 희망이다. 바로 나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당장 무언가 실천하고 행동할 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밤 함께 해주신 여러분 편안하게 되세요. 바쳐라. 사랑은 그럴 때 아름다워라. 술 마시고 싶을 때 한 번쯤은 목숨을 내걸고 마셔보거라. 전설에서 맺어진 동지가 있다면 바쳐야 한다. 죽는 날까지 아낌없이 바쳐라. 번쩍이는 칼창 움켜쥐고 나서라 전사여. 그날을 위해 이 한 목숨 걸고 나서라. 자 한 목숨으로 사랑을 못해. 사랑은 그렇게 쉽지 않아라. 두려움에 떨면은 술도 못 마셔. 그렇게 먹은 술에 내가 죽는다. 붉은
연대는 간다 죽어서도 끝까지 간다 죽음도 불사하는 투쟁 이동권 연대의 투쟁 천막을 치고 온몸을 묶어 너와 나 심장을 묶고 열사들의 함성을 따라 정예해방 세상을 향해 이동권 연대는 간다 죽어서도 끝까지 간다 이동권 연대는 간다 죽어서